안녕하세요. MBTI로 배우는 현대소설 비밀과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선옥 작가의 따뜻하고 섬세한 단편소설 명랑한 밤길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용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치매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는 한 여성의 고단하지만 단단한 삶을 그리고 있어요. 이야기 속 인물은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지만 자신의 감정을 눌러가며 누군가를 돌보고 외로움 속에서도 타인을 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인물의 감정 흐름과 선택을 MBTI 성격 유형 ISFJ로 분석하며 그녀가 어떻게 조용한 연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소설 속 문장 하나하나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게 울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요한 어둠 속 따뜻한 연대의 불빛. 공선옥 작가의 명랑한 밤길은 낮보다 밤이 더 깊고 사람보다 고요가 더 가까운 시골 면소재지의 밤을 배경으로 한 여성의 외로운 내면과 세상의 그늘진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그린 이야기예요. 이 작품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나 일상의 풍경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존재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공은 작은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홀로 돌보며 살아가는 젊은 여성이에요. 형제자매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그녀만이 낡은 시골집과 어머니 곁에 남아 있어요. 그녀의 하루는 반복되고 그 반복은 때때로 고요하지만 때때로 무거운 정적처럼 마음을 짓누르죠.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내려온 한 남자와의 만남이 그녀의 일상을 흔들어 놓아요. 낯선 도시의 냄새, 세련된 말투, 다정한 눈빛. 잠시나마 그 남자와의 시간은 그녀에게 낭만이자 일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만남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녀는 또다시 혼자가 됩니다. 더 외롭고 더 슬픈 채로요. 그 무렵 그녀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이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봅니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은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요. 외면하지 않고 거리를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요. 누군가에게는 어둡고 무서운 밤길이지만 그녀에게는 명랑한 밤길이 되는 순간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작게나마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느낀 거죠. 이 소설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해요. 누군가를 돌보며 사는 일, 혼자서 세상과 맞서야 하는 일, 사랑받고 싶지만 늘 먼저 포기하게 되는 마음,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려는 선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들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촘촘히 담겨 있어요. 시간적 배경은 2000년대 초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시골 마을이고, 공간은 면소재지의 낡은 병원과 골목길, 그리고 이름 없는 공터 같은 장소들이에요. 이 배경은 인물의 고립감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며, 동시에 그런 공간에서도 의미 있는 연결이 가능하다는 걸 암시해요. 명랑한 밤길은 소박하지만 깊은 위로를 주는 작품이에요. 나와 비슷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정한 시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 속 나처럼 내 안의 아픔을 통해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고요. 말 없는 다정함, 조용한 연대, 주인공의 성격을 MBTI로 들여다보기. 명랑한 밤길의 주인공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타인의 삶을 돌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속옷을 갈아입혔다는 장면처럼 그녀의 행동에는 말보다 더 많은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런 조용한 헌신과 섬세한 배려는 그녀의 성격이 내향성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속에서 중심에 서기보다는 묵묵히 뒤에서 무언가를 챙기고 조율하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요. 또 그녀는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지금 눈앞의 일에 최선을 다해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질수록 간병의 어려움도 커지지만 그녀는 불평하기보다 그날그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요. 이런 모습은 감각형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똥오줌을 4번이나 갈았고 그중 2번은 씻겨야 했다는 문장은 그녀가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녀는 감정적으로 쉽게 폭발하거나 흔들리는 인물이 아니에요. 대신 자기 마음을 꾹꾹 눌러 참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 해요.
연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 우선이에요. 그 남자가 떠난 후에도 나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는 문장은 그녀의 사고형적인 면을 보여줘요. 감정을 표현하거나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삶을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매일 비슷한 일상을 지켜나가며 자신의 질서를 유지하려 해요. 출근하고 어머니를 돌보고 간단한 밥을 지어 먹고 때로는 조용히 산책을 해요. 이런 반복은 그녀가 판단형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계획 없는 하루보다는 예측 가능한 하루에 더 익숙한 사람이죠. 이 모든 면을 종합해 볼 때 그녀의 MBTI 유형은 ISFJ에 가까워요. ISFJ는 흔히 수호자 혹은 조용한 헌신자라고 불리는데요. 자신의 고통은 감추고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장면은 그녀의 감정형적인 공감 능력과 내면의 따뜻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비록 겉으로는 고요하고 말수가 적지만 그녀 안에는 다정한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 마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침묵이 아니라 온기로 전해져요. 이 작품의 제목인 명랑한 밤길은 바로 그런 그녀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일지도 몰라요. 외롭고 어두운 밤길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둠 속에서 마주한 나,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한 밤길. 명랑한 밤길의 주인공은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깊은 외로움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녀가 어떻게 그 감정들과 마주하고 그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며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처음 이야기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주인공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데 온 힘을 쏟고 있어요. 어머니는 오늘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그저 조무사일 뿐 딸이 아니었다. 이 대사는 그녀의 고단한 삶과 정체성의 혼란을 드러내요. 그녀는 자신을 간호조무사이자 간병인으로만 여기며 존재의 가치를 타인의 필요 속에서 찾으려 해요. 하지만 그런 삶은 점점 그녀를 지치게 만들어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그녀는 말 못할 무기력과 억울함, 외로움에 갇히게 되죠. 이런 고요한 일상 속에 도시에서 내려온 한 남자의 등장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그와 함께한 짧은 순간은 그녀에게 마치 오래된 상처에 붙인 반창고 같았어요. 그러나 이 만남은 오래가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남자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는 그녀에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되었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느끼며 더욱 깊은 무력감을 맛보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기대기만을 바랐던 걸까? 이 질문은 그녀에게 중요한 내면의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그녀는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들은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만큼은 그녀와 닮아 있었어요. 나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손을 잡는 것이 곧 내 손을 잡는 일이었다. 이 장면은 그녀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선택을 보여줘요. 더 이상 자신을 희생자로만 두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의 가장 큰 결함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삶이었어요. 늘 타인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감정은 뒤로 밀어두던 삶. 하지만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듯 행동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다정해지고 싶다. 그렇게 그녀는 외로운 간병인에서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걷는 누군가가 되어 조용하지만 단단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명랑한 밤길은 인물의 내면 변화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조용한 파동 속에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 타인과의 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져줘요. 마치 밤길을 걷다가 멀리서 불빛을 하나 발견하는 순간처럼요. 조용한 문장 속의 숨은 핵심, 이렇게 준비하면 완벽해요.
명랑한 밤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사건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인물의 내면 변화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따라서 이 작품을 공부할 땐 줄거리 전체보다는 주인공의 감정 변화, 주제의식,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먼저 주인공의 인물상과 성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해요. 그녀는 가족을 돌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내면의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죠. 이런 인물은 헌신적이면서도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으로 자주 묘사돼요. 시험에서는 이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고르시오, 혹은 이 인물의 심정을 추론하시오와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녀가 어머니를 씻기며 아무 말 없이 행동하는 장면은 그런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다음으로 주제를 연결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해요. 명랑한 밤길은 고독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연대를 선택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때 외로움, 공감, 돌봄, 연대, 위로 같은 키워드를 기억해두면 도움이 돼요. 작품의 제목인 명랑한 밤길도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이 제목이 작품의 분위기나 인물의 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와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또한 인물의 감정 변화와 이야기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좋아요. 처음에는 무기력하고 지친 모습이었다가, 중반에 사랑을 기대했다가, 후반에는 연대와 공감으로 나아가는 흐름이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인물의 감정 변화를 설명하시오, 또는 이 장면은 이야기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처럼 이야기 구조와 연결된 문제가 출제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말보다 묘사와 행동 중심의 서술이 많기 때문에 인물의 감정이 직접 드러나기보다는 독자가 유추해야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암시적 표현의 효과, 간접적인 감정 표현의 이유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를 대비해 인물의 말과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주 되짚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명랑한 밤길은 한 사람의 작고 조용한 삶이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타인을 돌보는 ISFJ형 인물로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 깊은 따뜻함을 지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녀의 외로움과 흔들림, 그리고 마침내 타인과 손잡는 선택을 따라가며 진짜 명랑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소설은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줄 거예요. 책을 덮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은은한 불빛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